저는 이선옥입니다. 올해 75세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자 외로움을 덜기 위해 아들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두 손자, 손녀와 가까이 지내며 외로움을 덜고자 한 것이었죠.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정리했지만 며느리는 차갑게 대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바쁘니까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늘 싸늘했습니다. 속상했지만 손주들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려 하면 며느리는 이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아이들한테 뭐든지 사주지 마세요. 교육에 좋지 않아요. 라며 견제하는 듯 보였습니다. 손주들은 예전과 달리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에게 오늘 학교는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라며 무뚝뚝하게 대답할 뿐이었고 손녀는 아예 방에서 나오지 않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애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니? 하지만 아들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잔소리에 지쳐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자주 와서 우리 생활에 지장이 많아. 며느리의 말에 아들은 차츰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 생일날조차도 무시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이 찾아오길 기대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며느리는 오늘은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다독였습니다.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준비하며 아들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엄마는 너희 곁에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외롭기만 하구나. 이제 다시 혼자 지내려고 한다. 너희 가족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 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생활비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보태주겠다고 했지만 며느리가 그 돈을 가로챈 것입니다. 며느리는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던 돈을 가게에 쓰겠다. 며 핑계를 댔고 나는 생활비가 부족해 힘들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후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식에게 당한 배신은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첫 번째 배신은 아들과 며느리의 비밀 이사였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갑자기 바쁘다고 하여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저 일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집을 찾아갔을 때 문이 잠겨 있고 집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아들 가족이 몰래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왜 이렇게 나에게 말도 없이 떠나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배신은 며느리가 내 귀중한 물건들을 몰래 처분한 일이었습니다. 이사 준비를 하며 정리한 물건들 중에는 남편과 함께 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 물건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고 알고 보니 며느리가 몰래 그것들을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그렇게 무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배신은 며느리가 내 중요한 약속을 일부러 방해한 일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고 손주들을 잠시만 봐달라고 며느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며느리는 흔쾌히 수락했지만 약속 당일 아침에 갑자기 바쁘다며 연락도 없이 집을 비워버렸습니다. 나는 결국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해야 했고 며느리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외로워졌고 아들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결국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다시 혼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엄마는 너희 곁에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외롭기만 하구나. 이제 다시 혼자 지내려고 한다. 너희 가족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 이사를 한 후 나는 다시 혼자만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자신만의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행복합니다. 혹시라도 나를 걱정해 준 분들이 있다면 고맙습니다. 모두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응원합니다.